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4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지대 통합신당 창당을 선언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창당을 위한 실무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신당 지분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뽑아서 지방선거에 내세울 것인지, 또한 내부의 잡음은 어떻게 잠재울지 등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은 새정치연합의 이계한 공동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결정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긴 움직였나 봅니다. 아직도 창당이 안 됐는데 통합신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턱밑같이 추격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뷰의 안일환 대표를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조중동 등 보수 기득권 언론이 감추는 세상, 조감세상 코너가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어제부터 조간 브리핑 시간이 좀 늘었는데요. 여러 신문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조선 브리핑부터. 예. 조선일보 1면 6단입니다. 1면을 보면은 6단으로 되어 있는데 6단 한가득 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전체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딱 이 중앙에 있네요. 바로 그 옆에는 우측으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얼굴도 있고요. 조선일보가 어제 그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하나의 한국 더 나은 아시아를 주제로 개최한 제5회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내용입니다. 예. 무려 5개 면에 걸쳐서 조선일보가 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 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에 소개해드릴 게 없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들만 나왔어요. 근데 주목되는 건 이 사주와 대통령의
앉아있는 모습이 신문 일면 정중앙에 이렇게 실렸다는 거. 요게 눈길을 끕니다. 예. 이제 헤드 테이블을 보니까 각국의 전직 그 수반들 예. 주로 앉아 있군요.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뒤쪽에 앉아 있네요. 예. 앞줄에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있고요. 자, 일면 톱으로 이 사진이 실렸고 정중앙에 방상훈 사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들의 부친은 한때 낮의 대통령, 밤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예. 낮과 밤의 권력을 나눠 가졌던 아주 친밀한 사이에 두 사람의 부친입니다. 방일영 전 조선일보 회장, 박정희 전 대통령. 하여간 그랬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존경하는 방상훈 사장님 이랬는데요. 도대체 뭘 존경한다는 건지 참 의문입니다. 이 사주 띄우기 그야말로 꼴불견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이 그렇습니다. 국민일보는 일면은 아닙니다만은 더 노골적입니다. 오늘 무슨 기사가 실렸냐면요. 미국 세계복음화 기도센터의 밥 로저스 목사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양반은 교회에서 1200만 달러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용기 목사에게 지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 로저스 목사는 지난달 25일 조용기 목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면서 조용기 목사가 일부러 교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의 아들이 의도적으로 조용기 목사를 속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는 교회 장로들과 장남 희준 씨를 신뢰했기 때문에 수천 쪽의 서류를 다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예. 자기 아들이 연관돼 있고 100억 넘는 교회 돈 손에 입힌 사건 아닙니까? 조용기 목사가 이걸 몰랐다는 거는 뭐 조용기 목사가 이게 몰랐을 리 없을 것이라는 의견과 몰랐다면 조용기 목사가 뭐 이렇게 사리분별이 없어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일보가 또 1200만 달러라고 이렇게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1200만 달러 하면은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 달러로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원화로 손해를 입힌 거 아닙니까? 130억. 예, 130억 가량 됩니다. 예, 근데 1200만 달러라고 이렇게 표시한 점도 뭐 그렇게 썩 의도가 명쾌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이 목사가 발언했다는 내용을 또 소개했는데 조용기 목사가 개인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은 안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취했지요. 예. 예. 뭐 피고인들이 항소를 했다면 예. 예. 이 밥 로저스 목사 예.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예.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와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밥 로저스 목사 보니까 말이죠. 지금 뭐 이 사건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한국도 아니고 미국 목사가 남의 나라 형사 사건에 왜 객관적인 척 이렇게 나오고 있는지. 예, 기사의 이유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40년 넘게 친분을 가져왔다. 예, 조용기 목사는 우리 가족의 친구로 40년 넘게 친분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니 40년 친구면 친구로서 위로와 충고나 하면 될 일이지. 뭐 이게 분수에 넘는 그런 지적을 합니까? 또 이걸 실어준 국민일보는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기사를 실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교우 관계가 넓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예. 하여간 좀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오늘 국민일보 종교면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조용기 목사 교회 재정 서류 모르고 서명했다. 조 목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몰랐고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일방적 주장입니다. 그거를 뭐 교회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면은 기사에 가치가 있죠. 예. 이 사건과 완전히 무관한 바다 건너 미국 사람 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해서 신문에 아주 중요 기사로 다뤘다는 점. 예. 국민일보의 이런 행태를 보면은 이 사주 있는 언론이 얼마만큼 참 이 언론의 정도를 잃기 쉬운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에 등장한 사주 또 사주 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런 기사들
꼴불견이었습니다. 예. 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상정해 볼까요? 예. 40년간 친분도 없던 어떤 목사가 예. 조영기 목사 교회 재정 서류 다 알고 서명했을 것. 예. 이렇게 하면 기사 됩니까? 예를 들어 탄자니아에 있는 목사가 뭐 그런 말을 했다. 예. 그럼 국민일보가 그만큼 또 실어줄지. 예. 의문입니다. 어쨌든 좀 기사로서 예. 좀 의문이 많이 있는. 사실 조영기 목사가 친분이 없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사실 설득력이 있는 건데 무려 40년 동안 친분이 있다. 이 기사에 또 나와 있단 말이죠. 예, 이런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다루고 있는 국민일보입니다. 자, 참 이렇게 로얄 패밀리들 이야기를 하다가 참 안타까운 우리 사회 이 참 취약층 또 저소득층의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서울신문 8면 기사인데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에 이어서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던 이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강서구 화곡동의 다가구 주택에서 살고 있던 57살 안모 씨, 아내 이모 씨,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딸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 다음 생에 얘도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 그때는 행복하게 살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모 씨는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지만은 최근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는 등 건강이 나빠져서 일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기도 광주와 동두천에서도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워온 일가족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광주시 초월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모 씨가 지체장애 2급인 딸 그리고 아들과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했습니다. 자, 유서는 따로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별한 전 부인이 낳은 딸이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부인과 가정 불화를 겪었던 터였다고 합니다. 동두천 이야기는 또 이렇습니다. 가정주부 37살 윤모 씨와 아들이 아파트 화단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숨진 분 옷 주머니 속에서 이렇게 죽게 돼서 미안하다. 간단하게 적은 메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메모는 그 시아버지 명의의 그 세금고지서에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 운전학원에서 일하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을 했지만은 생계가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4살 된 아들이 아직 말을 못하는 데다 기저귀를 차고 있는 이런 성장이 더딘 점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국민 행복 시대는 어디로 갔나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일보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박모 씨가 30대 두 딸과 함께 집주인에게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동반 자살한 사건, 앞서 언급했던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인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의 한계도 보여줬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 박모 씨 어머니죠. 이 박모 씨는 지난 1월까지 인근 식당에서 월 18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퇴근길에 빙판길에 넘어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생계가 막막해졌고 이 가족은 어떤 구제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부양 의무자,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30대 딸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못 됐고요. 또 신청하지 않아서 긴급 복지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적 부조로 구제받지 못하더라도 이 박모 씨는 꾸준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마저도 비껴갔습니다. 질병, 부상 같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240일까지 하루 4만 원에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요. 몸이 아파 4주마다 구직 중이라는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못해서 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로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질병이 생겨서 구직 노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은 그 실업급여와 같은 액수인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박모 씨처럼 처음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은 이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산업재해 이 보험도 도움이 못됐습니다. 만약에
이 박모 씨 어머니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사였다면 퇴근 중에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을 것일 텐데 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니죠. 식당 일 나가셨으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이런 보험들,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이것이 결국 세 모녀 자살을 부르게 된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관련 법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예, 한 가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그 송파구 세모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에 지금 비슷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지금 2건이거든요. 앞서 소개한 사안에서도 이게 좀 베르테르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4,000달러를 넘어선 나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곧 4만 달러로 가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돈과 절망에서 비롯된 죽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2만 4,000달러, 이런 4만 달러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결의 지적이 오늘 이면에 실렸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나요? 지방자치단체 긴급 지원을 확인하세요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정부가 복지의 틈새를 메우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생계 위기에 처한 시민들은 긴급 복지 제도를 찾아 나서야 복지 정책의 수혜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이 운영되는데요. 위기 상담은 연중 24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주민센터와 관할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정책과의 전화번호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는 129, 또 지방정부는 각 구청 또는 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정책과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긴급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행복주식거래소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서 사연을 받아서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없고요. 사연과 그러니까 다른데 또 지원 요청을 한 경우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혜택을 덜 받겠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수혜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지난 1월에 10명에게 3,718만 원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전화번호는 080-890-1212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이거 어떻게 됐나? 공약대로라면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도서벽지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범위가 확대돼야 하는데요. 예산당국과 협의가 안 돼서 올해 시행은 무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7년까지는 가능할까? 그런데 2017년 전면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부 의뢰로 내놓은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준으로는 2017년에 증액 재원을 몽땅 쏟아부어도 최대 800억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파행을 막으려면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도입 시점에 필요한 평균 재원인 2조 2,557억 원만큼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교부율을 현행보다 1.01%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주문입니다. 자, 할 수 있는 시행 가능한 공약만 내놓았다고 말한 분이 누구였죠?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세우지 않고 교육복지 공약을 남발했던 주인공 역시 박근혜 후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왜 그랬는지는 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안 될 공약이고 선거 때 승리하기 위해서 사수를 쓴 거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 중 일부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십자군 알바단 활동에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 어제도 이어졌는데요. 예.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이모 씨의 이메일 속 파일에서 발견된 트위터 계정 가운데 이모 씨가 자신의 것으로 인정한 21개 중 일부가 시발당 활동에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검찰이 밝혔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검찰이 국정원과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죠. 예. 자, 앞서서 원세훈 전 원장 측 변호인, 국정원의 어떤 이론 쪽에선 변호인은 국정원 직원 이모 씨의 파일에 나와 있는 계정 가운데 뒤에 괄호 열고 10, 괄호 닫고 이렇게 적힌 글자가 적힌 계정들이 있던데 이는 국정원 계정이 아니라 일반인 것 아니냐 라면서 검찰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검찰은 이 계정은 국정원 직원 것이 맞고 여기에 거론된 괄호 열고 10, 괄호 닫고 이거는 시발단 일반인이라는 언급을 했던 겁니다. 예. 시발단 잘 아시죠? 윤정훈 목사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SNS 미디어 본부장을 맡았던 이 윤정훈 목사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SNS 활동을 한 혐의. 이게 불법 선거운동이었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국정원이 이 시발단과 연계됐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시발단, 제가 좀 깔때기를 대자면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시발단. 그랬더니, 참, 이 국정원 직원도 제가 지은 시발단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갖다 사용을 했군요. 예. 저작권법 문제는 없죠. 예. 예, 시발단, 십자군 알바단. 원래는 사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기알단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기독교 알바단이. 예. 십자군 알바단으로 가자. 해서, 십알단으로,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다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과 국정원이 그동안은 한편이었습니다. 유우성 씨가 간첩이다. 이런 점에서 말이죠. 예. 자, 그런데 국정원이 건넨 정보 검찰이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했다가 지금 낭패를 본 격 아닙니까? 검찰이 그동안은 국정원과 협력 관계였는데요. 어제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제는 협력기관이 아니라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이죠. 자, 국정원 출신 주중 선양영사관 이인철 영사의 진술 관련한 보도를 보면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부에서 어떤 의도를 갖고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 예. 그러면서 윤갑근 부장은 특정 사람과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감안해달라. 즉 언론도 휘말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인철 영사가 문서를 입수한 쪽이 조선 쪽이라고 전제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과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바로 잡음으로써 관련된 사람들이 대처할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지는 않겠다. 라고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국정원이 협력기관이 아닌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정원과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일보 기사를 보게 되면은 검찰이 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확신하게 됐는지 그냥 맹목적으로 국정원의 이런 자료만 갖고 자기들이 수사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웅변이라도 하듯이 세계일보 어제 오늘 기사를 보면은 검찰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에 대한 기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은 한국에 입국할 당시에는 낙오된 탈북자 행세를 했던 유우성 씨 아닌가. 그런데 2006년 북한에 갔다 온 것으로 의심된 그 시점부터 대외 활동이 크게 늘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거짓말도 했다. 따라서 유우성 간첩으로 의심할 만했다. 이렇게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오늘자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은 유우성 씨가 2008년에 영국에 망명을 시도했다. 그때는 한국에 정착했다는 것을 숨긴 채 영국 정부에다가 망명을 요청했다.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유우성 씨가 이 국내에서 자꾸 이렇게 자신을
뒷조사하니까 이러다 간첩으로 붙잡히는 거 아니야? 염려가 돼가지고 발각되는 거 아니야? 염려가 돼가지고 영국에다가 망명을 요청한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세계일보가 이렇게 언급하네요. 탈북 망명자에게 해주는 학비 혜택 등 단순 목적으로 영국에 위장 망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예. 자, 뭐 그 수사는 정당했다. 유우성 씨 간첩으로 의심할 만했다. 지금 검찰이 이럴 때입니까? 국정원이 내놓은 유우성 씨가 북한 갔다 왔다는 그 출입 경기록, 이것이 위조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지. 검찰, 우리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지금 이래저래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기사가 어제 세계일보에 나왔는데요. 윤갑근 대검강력부장 말대로 특정 사람과 특정 세력이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 아니냐. 언론 휘말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한 것 그대로 또 돌려주고 싶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검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 말이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고 있는 최모군, 이 최모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자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담당자가 오현철 부장검사인데 최근에 수사팀에서 배제됐다라고 이렇게 오늘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오현철 부장이었거든요. 근데 수사팀에서 배제가 됐단 말이죠. 검찰이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라고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오현철 부장을 슬그머니 수사팀에서 배제시키면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는 전하고 있는데요. 예. 수사의 안정성을 위해서 정기 인사 뒤에도 수사팀에 남겼던 오현철 부장을 한 달여 만에 소속지청, 대전지검 홍성지청으로 보냈습니다. 이유 없이 말이죠. 자, 왜 이럴까요? 아무래도 이 불법적으로 정보 유출을 한 자들이 누군지 지금 청와대 인사들이 의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 서초구청 조모 예. 국장, 예. 그다음에 또 행정관 네. 이렇게 좀 수사가 진행됐었는데 네. 사실 좀 후속 기사가 없어서 예. 미심쩍은 좀 부분이 있었는데 청와대 인사가 계속 말을 바꿔가지고 이 수사가 지연되고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됐었는데요. 이 담당 부장검사를 또 배제를 했단 말이죠. 이 수사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청와대 인사로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일부러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최모군의 어머니 임모 씨, 이 양반과 관련한 수사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추진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어떻게 돼 있을까? 새누리당 지지율 40%, 통합신당 지지율 3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오차범위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몇 퍼센트냐,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이게 아니라 추입니다. 자, 지난번 조사, 2월 21일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43%였는데, 3월 3일 조사를 보니까 40.3%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아니니까, 이게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2월 21일에 조사한 민주당 플러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25%였습니다. 두 당의 합계가. 예. 자, 그런데 3월 3일 조사를 보니까 35.9%로 11%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반면에 지지정당이 없다. 2월 22일에는 30.5%였는데 3월 3일 조사는 20%였습니다. 확 줄었죠. 예, 요 10%포인트가 지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네. 통합신당 쪽으로 갔다. 예. 이렇게 분석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은 제자리인데 지지정당 없다는 쪽 30%가 흔들리면서
그 10%가 바로 통합신당 지지율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지 뭐 여전히 새누리당이 뭐 앞선다. 이런 식으로 단선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여론조사 오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집전화와 휴대전화 RDD를 병행해서 실시했고요. 최대 허용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 응답률은 23.5%였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전국의 성인 남녀 964명을 대상으로 3월 3일에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하여간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야권의 지지세가 이렇게 탄력을 받고 있는 형국이고요. 아직은 지지정당 없음 20%거든요. 예. 신당이 정치개혁 이런 국민 여망을 잘 수렴하게 된다면은 점점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3월 10일에 하루 파업한 다음 12일에서 23일 정상 근무를 하고 이어서 24일에서 29일까지 전면 파업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신문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도 그렇습니다. 이번 파업이 의료 민영화 저지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자회사는 돈벌이가 주 목적인 영리병원의 변종에 불과하거든요. 영리자회사가 돈을 벌어서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밝히고 있지만 그 돈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원격 진료, 이것도 쟁점이죠. 의사 환자 사이에 실제 만나서 대면한 가운데 진료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의사 환자 대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동네 병원들의 숨통이 그야말로 막히고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공산이 대단히 큽니다. 자, 따라서 의료 민영화 저지라는 이런 분명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파업만은 안 된다라는 입장은 왜 그러느냐? 일반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 피해가 회사 쪽과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반면에 의사들의 파업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애꿎은 환자들이다. 게다가 그 피해는 생명,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지만 한겨레는 파업으로 당장 비난을 받는 쪽이 의사들이라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처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파업을 불러온 경우는 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기 마련이다. 정부가 나서서 대한의사협회 쪽과 중단된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설은 마무리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뉴스바가 새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라는 그런 코너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 코너가 그동안 방송된 퀴즈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이슈를 토대로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보자는 게 이 코너를 만든 취지입니다. 조스바라는 코너명은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 이런 뜻에서 박성재 PD가 장명을 했다고 합니다.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가 드리는 첫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이름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드려봅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통합이라는 말은 좀 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에 통합민주당 그리고 민주통합당 이라는 말로 여러 번 또 통합이라는 그 단어를 우려 먹었지요. 또 지금 아시겠지만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가 새민연이라는 명칭도 언뜻 좀 떠올라 봤는데 이 자민련에 대한 기억 때문에 좀 그렇고요. 결국 여러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내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방송 말미에 몇 분의 아이디어를 뽑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제3지대 통합신당 창당 실무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어제 신당 추진단이 꾸려졌고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30의원 그리고 김효석 공동위원장을 단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빠른 속도만큼이나 좀 고비도 많아 보입니다. 신당의 지분구조부터 지방선거 후보 선출까지 창당을 완성하려면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오늘은 새정치연합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기한 공동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기한입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당 추진단이 꾸려졌고요. 네. 각 당에서 이제 30의원하고 새정치연합은 이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단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3대3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누구시죠? 우리 당에서는 송호창 의원과 정현정 교수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요? 민주당은 30의원하고 김태일 교수, 그다음에 송기복 아마 민주당의 정책연구원 부원장님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창당 시기와 방식, 양측이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처음부터 좀 기싸움이 있었다 이런 좀 보도도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신당에 합류하는 방식, 이게 좀 쟁점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신당을 우리가 제3지대에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예. 그 제3지대에 맞는 신당이 누가 만드는 거냐 하는 것이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창준이 단계에 있는 새정치연합과 이미 정당인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방법에 관해서 지금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이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시면. 분명히 둘 다 자기 당은 없애고 예.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또는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시간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관례대로 한다면요, 어떤 정당에 합류하는 것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보다 빠릅니까? 물리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것보다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명분과 세가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새정치라는 그런 기치를 들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명분과 대의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현실적인 정치로서의 그것을 보면 민주당의 세가 있는데, 예. 그 두 개가 각각 명분과 세가 선하게 모여서 소위 말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서로 제3지대에 당을 만들어서 들어가자고 좀 결의한 거죠. 예. 새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신당 추진단도 보더라도 이제 3대3, 지분으로 본다면 이제 5대5 구성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 이거 문제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분도 있는가 하면, 현역 국회의원 수가 126대 2인데, 이거 좀 5대5는 민주당이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기서는 양보를 이야기하면 저희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는 있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그것도 특별히 지금까지 국민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로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치권, 특히 민주당을 포함해서 기성 정치권은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또는 담아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정당 작업이고, 저희들이 지금 새정치연합이 그것을 자임하고 있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제 공식적인 또 추인을 받았고요. 새정치연합도 비슷한 추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관심이 특별히 이제 김성식 공동위원장은 합류하지 않고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기한 위원장님께서 김성식 공동위원장과 좀 얘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그날 잠깐 서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김성식 의원은 정말 저로서는 같이 하고 싶은 정치인이시고, 또 본인이 독자적 정치 세력화에 대해서 열망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결정에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소가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모시고 정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시간 여유를 두고 이기한 위원장께서 한 번 더 만나서 설득을 해보시겠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 참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같이 하면 저희들도 돋보이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 꼭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시겠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윤여준 의장이나 공동위원장 또 다른 분들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윤여준 의장을 포함해서 다른 공동위원장들은 다 같이 합류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모아졌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지금의 공동위원장들은요, 앞으로 이제 그 신당 그 창당 작업 그리고 이제 지금 추진단에는 이제 다른 분이 들어가 계시지만 어떤 역할을 맡게 되십니까? 창당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각각 역할을 맡아야 되겠지요. 현재 공동 창당 준비 그걸 맡아서 가신 분들은 고 창구가 될 테고 예. 실제로 작업을 할 여러 가지 분과도 있고 또 창당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당 내 지배 구조에 따라서 또는 그 정당 내 어떤 민주적인 절차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 때 각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좀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있으든지 그게 걱정이죠. 예. 이기한 위원장은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새정치연합에서도 당 만드는 과정에서 당 만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그 선거구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그 창당을 맡아서 실무차기를 맡아서 하고 있는 정도로 했습니다. 예. 그 새 당을 만드는데 제가 특별히 무엇을 할 거라고 하지는 않지만 이왕 저희들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5대5로 하기로 한 만큼 한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창당 신당 전당대 3월 말까지는 늦어도 뭐 4월 초까지는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신당 창당 전당대 때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좀 이른감이 있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직 뭐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두 정치 지도자가 합의한 거가 그 저희들 새 당을 만드는 제3지대에서 새 당을 만드는 그런 터전이 되는 것인 만큼 예. 적어도 육사선거는 두 분이 앞장서서 당을 지휘해서 치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공동 대표가 됐든 뭐 선대위를 어떻게 꾸려서 가든 최소한 육사 지방선거는 김한길 대표, 안철수 의원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네. 예. 그 나중에 이제 당의 조직을 뭐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당 또 인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5대5 이 구조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의 지배 구조라는 것, 정당 내 민주주의라는 것은 저희들이 참 고심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두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합의한 것인 만큼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떤 거가 낫겠다는 것을 생각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생각에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예. 이기한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에 계시다가 네. 지금 이제 안철수 그 의원의 새정치연합으로 합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단 말이죠. 네네. 결국 뭐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신당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좀 소외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십니까? 네. 지금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에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다가 새정치를 넘어서서 이제 새정치연합을 만들어서 창준이 공동위원장이 상태에서 또 당을 만들면 또 창당위원회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특별히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창당의 어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주당 내 친노 세력이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요? 그래서 제가 좀 독특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친노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저 스스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실 때 열린우당이 이 땅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물어보면 스스로 저도 친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친노가 뭘까? 어쩌면 대통령은 안 계시고 어떻게 말하면 패거리를 지어서 패권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뭐 친노뿐만 아니라 누구도 세상을 만들어서 패거리를 지어서 패권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면 당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같이 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이계한 위원장께서 서울시장 후보로도 좀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신당, 통합신당이 나오면 지금 박원순 시장 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건지 아니면 경선 체제로라도 가서 출마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지금 당을 만들어 봐야 하겠죠. 지금 일단은 복수의 후보가 있으면 경선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정신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상대해야 될 새누리당이 소위 말해서 빅매치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컨벤션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개인적인 어떠한 그 의견을 얘기할 기회도 있을 것이고 당에서도 정식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뭐 새누리당에 맞서서 네. 그런 경선 체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예, 경선이 저는 뭐 흔히 무등태우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 서로 부족한 점을 메꿔 가는 과정이라는 것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면 경선이라는 것을 피하는 것은 좀 저희들로서는 생각하기 어렵죠. 예. 부산시장 후보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거돈 전 해양수사부 장관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안철수 의원이 직접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두 분 만난 내용은 모르겠고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해 듣고 알고 있는 것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스스로 육성으로 말씀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새 당에서 모시고 선거 지휘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또 노력하고 계신다. 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잠시 후에 이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나 새정치연합에서 그동안 많이 좀 공을 들여왔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이제 야권 통합 후보라면 모를까라는 얘기를 좀 해온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번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신당 창당, 여기에 좀 김상곤 교육감의 이런 입장이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상곤 교육감께서 교육감 한 번 더 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얘기를 하지만, 예. 이미 2010년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무상급식이라는 그러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국 선거를 주도하신 분입니다. 2014년도에 그것을 한 번 더 하신다고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정치 혁신을 하셔야 되는데 정치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나오시는 게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는 새정치연합에 그런 대의가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할 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지지해서 교육감이 되신 분이죠. 예. 우리가 새정치연합 당시에 우리랑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 정치적인 대의가 새정치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오시는 순간 지금까지 교육감이 될 때까지 지지하셨던 많은 그룹들, 특히 민주당하고 대척점에 서야 되는, 경쟁해야 되는 관계가 쓰는 것이 굉장히 의사결정하는데 어려운 걸림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제3지대에서 새당을 만든다고 하면 그 점은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새누리당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어떤 틀이 마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께서 결정하는데도 저희들도 도움을 드린 것이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하는데도 김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거가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연합, 통합신당 창당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니까 아무래도 바빠진 쪽이 여권입니다. 네. 중진들을 대거 차출해서 지방선거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거론되는 어떤 후보들
출마를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또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들도 있는데, 지방선거 전망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방선거는 전통적으로 여권, 특히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야당과 그 새로운 인물을 가지고 대응하는 여당하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민주당 스스로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장들을 차지하고 있고 기초단체장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면서 여당이라는 면도 있습니다. 이미 그 새누리당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도 그런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저희들이 그 힘을 합해서 새누리당이 더 이상 독주하는 것을, 대통령이 지금처럼 정치하는 것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연합의 이기한 공동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일정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2014년 4월 1일 거짓말같이 진짜 TV뉴스가 시작된다. 뉴스 K. 진실을 흐리는 편파 논평, 담합과 관행을 부르는 출입기자 제도, 관료적 조직, 계층과 서열이란 기존 뉴스 제작 시스템 혁파. 뉴스의 새로운 역사를 쓸 뉴스 K. 2014년 4월 1일 국민TV 개국과 함께 찾아옵니다. 매일 밤 9시 진짜 뉴스를 기대해주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인터뷰 전화 연결이 지금 원활치 않아서 오늘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그 보수 기득권 언론이 감추는 세상, 조감 세상 코너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 강정마을을 오랜만에 다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정마을회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우금민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강정마을 고건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이제 강정마을회가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우금민 제주지사 사퇴를 촉구했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하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여보세요. 예. 예. 작년에 총리실이 강정마을을 그 갈등 해소 지역으로 분류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제주도와 그 민군 공동 사용 협정이 체결되었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근데 이 시각은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합의하면 갈등이 해소된다는 것인데, 예. 그렇다면 갈등의 주체인 주민은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시각을 제공한 것이 제주도정이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지난 2월 25일 도의회 도정 업무 보고 시
15만 톤 크루즈선의 안전한 입출항에 대한 공정한 검증과 민군 공동사용 협정서 체결 등 핵심적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도정 스스로 보고를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금민 도지사는 취임 당시 강정 주민 편에 서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공약해놓고 결국 강정 주민을 배신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돼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겁니다. 예. 그 강정마을회가 사실 그동안 꾸준히 그 제주도를 위한 도지사라면 최소한 기항지로서 관광 미항 이거 추진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셨죠? 예, 이게 오해 소지가 좀 있는 발언인데요. 예. 저희들은 뭐 도지사에게도 항상 백지화를 주장했어요. 다만 도지사가 관광 미항을 항상 주장을 하기에 예. 그 주장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대부분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이 보기에도 지금의 복합항은 관광미항이 아니다. 당신이 정말 관광미항을 소신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민항 중심으로 예산도 편성이 되고 예. 대구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기항지로 해야 도민들에게도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고 당신 입장에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다시 물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을 했던 거지. 예. 우리가 처음부터 그걸 주장하는 차원에서 했던 건 아닙니다. 예. 이제 기항지라고 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예. 어떤 해군 기지의 개념보다는 군함들이 잠시 정박했다가 다른 목적지로 가는 그런 기능만 부여해달라는 게 이제 그런 요구시죠? 입지적 조건에서도 지금 지어지고 있는 해군 기지는 기지로서 기능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예. 수리용 도크도 없고 탄약고도 없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지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입지적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정부가 정말로 이게 안보상의 이유로 한다면 여기를 무슨 국가적으로 좀 위기 사태가 있을 때 군이 이렇게 배치될 수 있는 정도만 해도 사실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예. 굳이 그냥 꼭 주둔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마을회가 강정 제주 해군기지가 기항지로 건설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게 일종의 현실적인 접점을 찾기 위한 대안 제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맞는 해석인가요? 그거는 아직 주민들이 원칙적인 합의를 본 부분은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자님들께서 일부 좀 앞서 나가신 판단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우지사의 도정보고와 관련해서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제출한 보고서도 이것도 거짓이다 이런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거짓이라는 부분보다는 부풀려서 주민과의 대화 노력 부분이 너무 부풀려져서 보고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예.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부풀려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히 이제 도지사는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주도적으로 해서 29회나 했고, 예. 또 추진사업단은 강정마을 방문을 24차례나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 기입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예. 도지 우금민 지사가 주민들하고 29차례나 만나서 대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만난 건 몇 번입니까? 실제로 만난 것은 뭐 4년 동안이니까요. 예. 4년 동안 한 20차례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대부분이 전부 저희들이 이렇게 몽성이라든가 강력하게 정말 그 도청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예. 겨우겨우 이렇게 면담이 이루어졌던 것이지 도지사가 선뜻 우리들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면담을 했던 경우는 몇 차례 되지는 않죠. 예, 어쩔 수 없이 뭐 농성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만나신 거지 공식적인 면담은 몇 차례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예. 예. 그 24차례 그 만났다는 그것도 역시 좀 부풀려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부풀려진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에 다 가깝습니다. 몇 차례 왔는지 자체를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데다가 예. 강정마을에 왔다가 하는데
근데 저희들하고 공식적으로 그 추진단장이 와서 대화를 이룬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예.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남도 가지지 않았는데 도정 보고할 때 이렇게 숫자를 부풀려서 보고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이제 주민 편에 서서 이렇게 갈등을 하겠다는 노력을 그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수렴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도정 입장에서 예. 그리고 그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저희들은 참 의아스러울 뿐입니다. 예. 아까 그 기항지로 뭐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좀 앞서 나가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기항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나 이런 건 고려하고 계시는가요? 도민들은 저희들보다도 더 좀 비관적이시고 그리고 사업이 지금 상당히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도민들의 자존심과 제주도 자체의 어떤 그 입장을 고려했을 때 관광 미항의 기능이 확실하게 보장받는 쪽으로 하면은 강정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여론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주도나 그 우금민 지사가 좀 확실한 입장 표명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군요. 주민들은 저희 강정 주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백지화입니다, 사실은. 예, 원칙적으로는 해군기지 네. 백지화. 예. 그러니까 이 해군기지 백지화라는 그 이름에는 건설 자체를 아예 이렇게 해군기지를 짓지 말라고 하는 시기도 내용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군기지만 아니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예. 절충이 가능한 부분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 어제 기자회견 때도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금민 지사가 임명한 양병식 서귀포 시장이라든가 그 강문실 부시장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빚은 문제점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그 양병식 시장님은 어쨌든 민군 북한평 관광 및 위항 추진단장이었던 분이고, 예. 결국 그 중앙정부가 갈등 해소 지역으로 분류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이렇게 우롱한 사람들이고, 그런 우롱한 사람들을 임명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강정 주민을 조롱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부시장인 강문실 씨는 그 당시에 주민들의 여론을 곡해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해가지고 그 대상지 선정을 주도했고, 그리고 2007년 6월 달에 강정 주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해서 주민들의 대의를 모아내기 위한 그런 그 투표를 실시했는데, 그때 투표함을 탈취하게끔 만든 주도적인 인물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부시장으로 온다는 것은 결국 강정 주민들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나 다름없는 거죠. 예. 예. 그 우금민 지사가 주민들하고 진정한 소통이나 대화를 하려고 한다면 이 두 분에 대한 인사 전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예,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직위 해제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예, 직위 해제를 요구하셨고요. 예. 예. 만약에 우금민 지사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하셨는데 우금민 지사가 사퇴하지 않더라도 이 양병식 서귀포 시장 그다음에 강문실 부시장 직위 해제하시면 그 우금민 지사 사퇴 요구는 접으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도정 책임자라서 할 만큼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만약에 예를 들어 시장이나 부시장에 대해서 그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예. 뭐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볼 의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양병식 서귀포시장, 강문실 그 부시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전제 조건 내지는 좀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군기지 공사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군은 60% 이상 진행됐다고 하더군요. 근데 주민들은 애초부터 민주주의 훼손과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가지고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것이기 때문에 예. 건설 완료 여부가 반대운동의 어떤 종결을 의미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왜곡해서 사업을 진행시킨 사람들, 그리고 주민들을 공권력을 투입해서 탄압한 책임자들의 처벌, 그리고 사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예. 공정률과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이제 백지화 요구하셨기 때문에 투쟁은 계속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특별히 지금 그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거의 출마 결심을 구체적으로 조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그 원 전 의원하고는 뭐 제가 그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예. 개인적으로는 많이 만나서 이게 그 개인적 성향은 잘 알아요. 예. 하지만 제가 이렇게 뭐 그 동창이나 친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정치인으로서의 원희룡 의원을 본다면은 어쨌든 그 원희룡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이나 판단보다 당에 소속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론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 특히 새누리당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성향이 짙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원희룡 의원이든 아니든 어떤 인물이든 관계없이 새누리당 출신의 도지사가 당선된다면 우리 강정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지금보다 이렇게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시군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공사 진행 상황과 상관없이 반대 백지화 투쟁은 계속 이어나가시겠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 고건일 위원장과 인터뷰였습니다. 최고의 광고 효과를 바라십니까? 국민TV 라디오를 기억하세요. 수십만에 이르는 청취자들이 여러분의 광고를 귀 기울일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생방송과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선택해 광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사업국 서울 3144-0933-7737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카페 매니저 정현진입니다. 커피가 다른 카페에 비해 퀄리티가 아주 좋다는 걸 자부할 수 있습니다. 커피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한 가격 경쟁은 지양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질 낮은 원두를 그냥 서비스하는 커피숍이고 싶진 않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지하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드 매장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커피라면 차라리 봉지 커피를 타드리겠습니다. 깊은 맛, 아늑한 공간,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웰빙센터 지하 1층, 국민카페 온에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를 정해주고 글을 쓰게 하는 100일장을 연상하게 됩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말입니다. 황우여 대표.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느낌입니다. 아마도 안철수의 새정치연합팀의 일부가 철수해서 그토록 구태정치로 비난하던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우려가 큽니다. 최경환 원내대표. 그동안 말로만 새정치를 외치던 간보기 정치, 평론가 정치의 대명사 안철수 의원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갈짓자 간보기 정치로 대변자는 안철수스럽다, 안철수답다, 안철수답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해 보이기도 해서 안쓰럽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안쓰럽습니다.
이해훈 최고위원. 호남에서부터 지지율이 꺾이면서 하락세로 결국 역전을 당하자 전전긍긍하다가 기초공천 폐지라는 구실로 좌판을 접어버렸습니다.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했을 때, 또 문재인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그때와 똑같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손을 들어버리는 화초 체질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심재철 최고위원. 안철수 의원의 약속은 이 역시 거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순진하게 믿었던 국민들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약속이 과연 끝까지 갈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요즘 말수가 무척 줄어든 홍문종 아프리카 예술박물관 이사장. 그리고 야합 정치에 국민들은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 이렇게 계산 빠른 정치공학의 달인은 코스닥 시장에 이어 정치 코스닥 시장에도 엄청난 이득을 챙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상품이 나오기도 전에 신상떨이에 나서는 것은 작전 주인이 유권자들은 투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훗날 유권자들이 속아서 표를 날렸다고 항의한들 이 작전을 모의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챙긴 이득을 절대로 되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00일장에 임하는 학생들 사안을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르네요. 안철수가 먹혔다. 아니 민주당이 먹혔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민주당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초미니 정치 세력에게 당을 통째로 갖다 바친 격입니다. 또 제일 거대 야당이 1인 정당의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건지 국민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쌓여왔던 지지율 거품이 점차 꺼져가니까 기업 M&A 하듯이 정치 세력을 민주당에 팔아넘기듯 허겁지겁 합당하겠다는 모습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온데간데였고 민주당과의 정치공학적 연대를 넘어서서 백기투항을 선언하고 만 것입니다. 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여기에 대한 그 여권의 반응을 주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당초 저희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를 연결해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발표에 따른 여론 동향을 좀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일원 대표의 사정으로 인터뷰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 김용민 PD가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앙일보가 어제 긴급 실시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어제 전국의 성인 남녀 964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제3지대 신당 형태의 통합신당 추진, 이게 잘된 일인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잘된 일이라고 응답한 분은 37.9%, 약 38%가 됩니다.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응답한 대답이 42%. 그러니까 신당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8%였고요. 반대한다는 의견이 이제 42%였고요. 헤드라인으로 뽑은 거는 이제 정당 지지율을 뽑았습니다. 통합신당을 가정해서 선언 이후에 이제 지지율을 조사했는데요.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플러스 새정치연합, 이 통합신당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지지율이 36%.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4%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게요. 2월 20일이라고 22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때, 그때는 물론 그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논의조차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43%였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11.1%,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13.9%였습니다.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이 43%였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을 합한 게 25%였습니다. 이게 2월 21일과 22일 실시된 그 조사 때의 결과였고요. 이게 어제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이제 40.3%로 약 2.7%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뭐 큰 변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합한 통합신당의 지지율을 보니까 이게 35.9%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월 21일 조사 때보다 약 10%포인트가량 두 당의 이 합계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월 21일 조사 때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30.5%였는데 어제 조사에서는 이게 19.9%, 약 20%로 10%포인트 넘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당파라고 할 수 있겠죠. 지지정당이 없다고 하셨던 분들 중에 이게 2월 21일 날 30.5%나 됐는데 그중에 약 10%포인트가량이 이 통합신당 쪽으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추이가 3월 말 지금 통합신당이 창당 전당대회를 열겠다라고 설정한 시점이 3월 말입니다. 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어질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중앙일보가 어제 전국의 성인 남녀 96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집전화 440명, 그리고 휴대전화 524명, RDD를 병행해 실시했고요. 최대 허용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2%포인트고요. 응답률은 23.5%였다고 합니다. 정당 지지율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제 조사에서 새누리당이 40%, 그리고 민주당 플러스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을 전제로 한 정당 지지도가 36%,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약 4%포인트 이렇게 난 결과였습니다. 당초에 뭐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고 리서치 뷰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안일원 대표와 오늘 자세한 여론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었는데 안일원 대표의 사정상 오늘 인터뷰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로 생긴 코너입니다. 조스바. 예, 이름 부르기가 좀 아직은 좀 낯선데요. 예. 오늘 드린 설문은 그 신당 명칭 어떻게 여러분께서 지으시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는 걸로 오늘 순서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반짝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입니다. 신사임당이라고 올려주셨는데 신은 새롭다고요. 사는 모이다. 예. 임은 숲을이라고 합니다. 그 민초를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당은 뭐 정당할 때 집당자 신사임당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혜혜님도 뭐 사행시로 의미풀이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신당인데 국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새로운 당 정치 모임, 그래서 국민신당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예. 서이사님께 뭘 꼭 읽어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녀님 의견이십니다. 함께 가는 미래당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다음에 제나 엄마님 국민승리당, 파크랜드님 민주신당. 예, 뭐 민주신당이라는 당명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민주자 들어가니까 또 신자만 플러스된 느낌이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동명천 재단님은 이제 새정치국민연합, 예. 과거에 새정치국민회의가 있었죠. 근데 새정치국민연합이라고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선한이웃님, 우리국민당, 예, 이라고 제안해 주셨고, 마로님, 새정치민주당, 예,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을 그냥 합한 거네요. 예, 새정치민주당 제안해 주셨고, 다시 한 번 더라는 닉네임 쓰신 분입니다. 국민주권당, 예, 뭐
민주공화국 주권이 당연히 국민에게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이니까 당 이름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각인을 시키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대체로 김효진 PD가 집계를 해보니까 새정치민주당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신 의견 중에 이 밖에 시민정치연합 또 민주연합당 등등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앙케이트로 여러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초대석에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뷰의 안일원 대표 모시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발표 이후에 여론 동향 살피려고 했는데요. 안일원 대표의 일정상 오늘 인터뷰를 연결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김용민, 김효진, 박성재 PD가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